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이 풀백과 독식픽 이렇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말 그대로 풀백 96,000원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독식픽입니다. 풀백 같은 경우에는 독식픽과 최종픽에서 제가 뭐 폴더를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최종픽과 독식픽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든 이런 종합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감으로써 인해서 독식을 하기 위한 좀 이변 위주의 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종 픽도 그렇고 잘 참고를 하셔서 본인과 생각이 똑같으신 픽들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100% 정답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8개에서 많으면 10개, 어쩔 때는 뭐 등수에 당첨이 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8개, 9개, 10개 뭐 이렇게 적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변을 가져가실 부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최종픽 영상을 또는 최종픽이나 초안픽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풀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에버튼과 웨스트 브롬위치의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고 에버튼은 델프와 홀게이트 선수가 부상입니다. 일단 에버튼은 수비적으로 홀게이트 선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이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좀 토트넘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경기력이 엄청 좋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반면에 웨스트 브로미치는 레스터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엄청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킥 두 방에 의한 그런 실점도 있었고, 전반전까지는 레스터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이 경기 약간은 좀 투표율이 너무나도 좀 에버튼 치고 많이 몰린 경기여서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근데 저는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독식픽에서는 이 1번 경기를 승패로 가져가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에버튼의 알랑이나 뭐 하메즈나 이 두쿠레의 이런 중원을 봤었을 땐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역시 좀 수비적으로 측면이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이나. 그래서 저는 에버튼의 전방에 있는 히샬리송이 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해도 에버튼의 세트피스도 좋고 크로스 공격도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역습도 나쁘지 않은 팀이어서 저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단통 승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풀럼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고 배당적인 측면은 리즈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때는 조금 승 쪽만 바라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풀백 같은 경우에는 좀 폴더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리즈가 두 팀 다 승격 팀인데 풀럼의 압박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롱킥 한 방을 노릴 텐데 이 후방 빌드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경기에서 조금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럼의 압박이면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도 바치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리즈 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즈 같은 경우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리즈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팀 다 승격팀이기 때문에 조금 라인을 올린다면 리즈가 풀럼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리즈의 이런 많은 활동량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를 잘 풀어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저는 안전하게 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일단 뭐 맨유는 그린우드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에 리그컵도 있었고 좀 일정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이 좀 불리하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놀트나 사코나 톰킨스나 위컵이나 케일, 벤테케 등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으로 가도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고,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지금 부상자가 좀 많이 복귀했고, 또한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좀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이런 맨유의 선수들,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포그바, 반더비크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맨유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힘겹게 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유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무스타피, 다비드 루이즈, 마르티넬리 선수가 부상이고요. 웨스트햄은 주중에 리그컵을 치렀고 윌셔가 부상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아스날 뭐 부상자가 많긴 한데 다비드 루이즈 말고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일정적으로 유리한 아스날이고 웨스트햄이 아스날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날이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과 라인업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 선수를 영입을 했고 윌리안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아스날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봐도 아스날이 이 정도의 투표율을 받을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에서 풀럼 상대로 좀 압박에 고전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할 때 그런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웨스트햄도 그 부분을 분명히 준비를 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최종 픽에서는 아스날의 승부 쪽으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배당적인 측면이 좀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지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통으로 가신다면 아스날이 맞는 것 같고요. 투픽으로 가신다면 그래도 아스날의 패배는 크게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무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부산의 경기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준호가 경고 누적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이 경고 누적입니다. 강민수 부상이고 이정엽도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고요. 이 경기는 뭐 처음에 이 대진만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전북의 승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부산에 이동준이 없는 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민수도 그렇고 이정엽도 그렇고 지금 부산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조금 강등 싸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지금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부상자도 계속 나오면서 득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조금 경기력 자체도 이동준 외에는 좀 많이 불안합니다. 김병호는 뭐 어차피 뭐 득점을 기대할 만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부산의 이런 이정엽 선수도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이동준도 없기 때문에 전방에서 빈진신코와 김승준과 김병호가 나오겠죠.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대구의 경기고요. 자, 서울은 기성용 선수가 뭐 경미하다라고 하는데 주말 경기에서는 좀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서울은 홈에서의 좋은 모습, 대구는 원정에서 전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일단은 오랜만에 좀 승리를 했다라는 점과 중원에서 박한빈 선수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굉장히 좋고,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출전을 했었을 때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좋은데, 기성용이 없으면 교체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대구 사이드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의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상주의 경기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주 주중에 FA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류첸코와 최용준이 경고 누적이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정에서의 전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도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포항이 지금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포항은 다음 주 주중에 FA컵이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류첸코와 최용준이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류첸코도 그렇지만 저는 최용준 선수가 없는 게 또 오닐 선수도 지금 부상인 상황, 가정사가 있다라고 해요. 부상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가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런 그 중원에서의 공백, 결론적으로 이승모와 고영준으로 나올 텐데 중원의 이 무게감이 너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도 한석종이 전역을 하면서 중원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포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지금 이 포항이 일루첸코와 최영준이 빠진다면 상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팀을 봤었을 땐 무승부보다는 분명히 두 팀 다 승리를 노리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수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강원 홈에서 2연패 하고 있고요. 수원은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뭐 분위기로 따져 본다면 강원이 더 좋습니다. 물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이영재 선수가 살아났다라는 부분은 강원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원은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 원정에서 지금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원이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강원의 스타일이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강원 경기장에, 강릉 종합경기장이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강원의 빌드업 축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영재가 살아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강원이 우세해 보이지만 수원이 수비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팀입니다. 물론 헨리가 없고 나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강원이 그렇게 득점을 잘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고 또 경기장 상태도 그렇다면 이 경기 무승부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강주의 경기고요. 자, 일단 성남은 홈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고 다음 주 주중에 FA컵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임민혁이 부상이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홈보다. 자, 일단 성남은 다음 주 주중에 FA컵이 있는데 전북과의 경기인데 사실 전북과 이번 시즌에 상성이 좋기 때문에 주중 FA컵을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남이 지금 강등 싸움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 경기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는 조금 상위 스플릿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성남의 이런 수비를 봤었을 땐 제공권과 분명히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광주의 펠리페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의 단통 패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울산이 인천 상대로 조금 고전했었던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긴 했었지만 지금의 인천이 울산을 상대하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울산은 전북에게 패배를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인천이 화풀이 대상이 될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등 버프보다 더 무서운 우승 버프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단통 패에 예측합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고 암스트롱과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입니다. 토트넘은 탄강가가 부상이고요. 유로파 예선을 불가리아 원정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우스햄튼이 물론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지만 홈에서의 경기였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토트넘은 베일과 레길론이 이적이 거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말 경기에 바로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베일은 출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레길론 정도는 출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 그렇게 경기력이 좀 좋았었던 모습은 아니었었고 또 주중에 리그컵에서도 패배했었던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만 일단은 토트넘도 경기력이 좀 레길론이 선발로 나오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비스가 워낙에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길론이 바로 들어온다면 좀 레길론과 손흥민의 시너지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의 토트넘을 본다면 단통으로 가기에는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우스햄튼이 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보다는 좀 무패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린유가 분명히 이 경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이기 때문에 좀 이변을 보신다면 차라리 그냥 승무 쪽이나 뭐 아니면 승패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키퍼가 부상이고 브라이튼은 베나이트와 랄라나 선수가 부상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는 뉴캐슬이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뉴캐슬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적 선수들 칼럼 윌슨이나 핸드릭이나 그리고 저는 칼럼 윌슨도 그렇고 핸드릭도 그렇지만 특히나 좌측에서의 이런 풀백을 봐줬었던 노리치에서 영입을 한 루이스 선수가 저는 그 선수에 대해서 원래도 좋게 보고 있었지만 지난 경기 보고 나서도 좌측에서의 루이즈 선수와 이 막시맹 선수라면 브라이튼의 이런 공간들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캐슬이 분명히 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할 텐데 브라이튼이 그렇게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에런 무이가 있다면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겠지만 에런 무이를 상하이 상강에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창의적인 모습이 좀 나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크로스 공격에 좀 의존을 할 텐데 뉴캐슬의 수비가 좀 제공권이 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공격수의 제공권이 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좀 뉴캐슬이 무난하게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부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승부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왜냐면 브라이튼이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런 덩크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을 한다면 뉴캐슬이 조금 실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도 그렇고 세트피스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세트피스에서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와 스쿼드를 본다면 저는 뉴캐슬이라고 봐서 뉴캐슬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뭐 두 팀은 뭐 경기력이 따로 언급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첼시는 일단 부상자가 꽤 많은 편이고 치렐과 프릴리식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고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 가 오죠. 그래서 바로 주말 경기에 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리버풀이 지난 경기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티아고 알칸타라가 정말 높게 평가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월드 클래스 선수로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여서 이 중원 싸움인 티아고 알칸타라가 교체로라도 나온다면 첼시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중원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리버풀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첼시가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하베르츠와 티모 베르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조금 부러질 때까지 가는 팀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벌리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주중에 리그컵이 없었지만 벌리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지금 에반스가 부상이고 모건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도 부상이기 때문에 이런 벌리 상대로 벌리가 라인을 좀 내려서 플레이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이 레스터가 히카르도 페레이라 없이 뚫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조금 최종 픽에 접근을 했었는데, 일단은 레스터가 그 메디슨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그래도 메디슨 선수가 부상이 아니다라는 점과 이런 카스타뉴 선수가 영입이 되고 나서 좀 그래도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레스터가 이 경기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적으로 일단은 승패로 좀 나눠지는 배당이어서 승패로 나눠진다면 무승부가 아니라면 저는 벌리의 승은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레스터의 단통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벳은 끝났고요. 독시픽은 간단하게만 그냥 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은 에버턴 대 웨스트 브로미치 배당 때문에 조금 승패 쪽으로 가봤고요. 2번은 리즈 대 풀럼,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간다면 리즈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맨유의 승으로 가고요. 4번은 독시픽이기 때문에 화끈하게 그냥 아예 꺾었습니다. 저는 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스날의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5번 경기는 전북의 단통 승, 6번은 FC 서울의 단통 패, 7번은 포항의 단통 패, 7번은 승패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좀 아무래도 독식 픽이기 때문에 이변을 좀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포항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좀 강원의 경기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로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의 단통 무승부, 9번은 성남의 단통 패배, 10번은 인천의 단통 패, 11번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쪽으로,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은 뉴캐슬 승으로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13번도 첼시의 패로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독시픽에서는 조금 승무 쪽으로 좀 레스터의 패는 조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경기여서 승무 쪽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이번 주 승무패 분석과 픽 공유가 모두 끝났고요. 다들 좋은 결과, 그리고 토토뿐만이 아니라 프로토도 좋은 결과와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